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화요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요일 영화 음악 공간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영화 음악으로 문화다락방을 꾸며볼 차례인데요.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조금 더 기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도 좀 날씨를 보면은 좀 약간 흐리다고 해야 되나? 계속 맑고 좀 화창하게 이어지다가 어제는 조금 쌀쌀해졌던 것 같아요. 그 전보다는. 다시 또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반팔 차림으로 여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옷차림으로 다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이 점점 뭔가 꽃도 그렇고요. 벌써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길가 가다 보면은 굉장히 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막 보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어제 제가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엄청 큰 허브를 이렇게 제 방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허브 향이 확 진동이 났는데 뭔가 숲속에 온 듯한 느낌? 내가 자연의 정령이 된 듯한 느낌?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방이나 아니면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그냥 자신이 있는 그런 공간들, 자신의 그 책상에 조그맣게 화분 같은 거 놓으시고 좀 봄을 나 혼자만의 봄을 만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화요 영화 음악 공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화요 영화 음악 공간 첫 곡은요. 네, 영화 노팅힐의 시 듣겠습니다. 영화 노팅힐 OST 시 오늘 화요 영화 음악 공간 첫 곡 함께 했습니다. 네, 저는 이 곡 들을 때 괜히 좀 뭐랄까요? 감성이 촉촉해져요. 지금 혼자 들으면서 눈가에 살짝 이렇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이시나요?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어요. 이 노래 들으면 뭐 딱히 이 노래에 대한 연상의 그 추억 이런 거 있는 건 전혀 아닌데 개인적인 추억이나 이런 건 전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 노래의 감성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괜히 기분에 취해서 눈가에 눈물 한 방울 이렇게 맺힐 때도 있고 뭐 지금도 들으면서 혼자 막 이렇게 기분에 취했는데 여러분들도 노래 들으시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강한의 영화 음악 공간 저의 촉촉한 감성 좀 전달됐나요? 네. 이 영화 노팅힐 뭐 예전에도 몇 번 영화 음악 공간에서도 그렇고 다른 문화다락방 코너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남자판 신데렐라라고 할 수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모든 한국 드라마도 그렇고 보통 뭐 여자분들을 흔히 남자분들께서 우리나라 여자 다 배려놓은 거는 드라마야 라고 얘기하는 거.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를 보면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저러지 못하는 것일까? 저 드라마 속의 남자처럼 왜 저러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렇게 백마탄 왕자를 꿈꾸면서 나한테는 언제쯤 백마탄 왕자가 찾아올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거의 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예전부터 여자팔 신데렐라라고 해야 할까요? 좀 순정적이고도 좀 지고지순한 그리고 너무나도 잡초같이 자라는 여자 캐릭터들을 우리 드라마 속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죠. 요즘에는 좀 드라마 추세가 적극적인 여자, 자신이 주동적인 여자의 그런 캐릭터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최근까지만 해도 그냥 전형적인 드라마라고 하면은
좀 여자판 신데렐라를 많이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노팅힐은 남자판 신데렐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냥 정말 이혼 후에 평범하게 살고 있는 한 남자와 배우로서 성공을 거뒀지만 또 한 남자의 평범한 여자였기도 했던 여배우. 이 여배우와 평범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 현실성은 단 1%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애써 이 영화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나가는 송혜교가 자신에게 반해서 막 송혜교와 연애하는 꿈들 뭐 요즘엔 뭐 김사랑 씨도 그렇고 수지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네, 수지 씨를 꿈꾸면서 건축학개론의 한 편의 드라마를 찍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그런데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지구 반바퀴를 돌아도 결코 인연조차 없을 것 같은 두 사람, 평범한 남자와 세계적인 여배우의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준 영화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노팅힐이 사실 그 오드리 헵번의 주연이었던 그 로마의 휴일을 보고서 재구성한 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의 휴일도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오드리 헵번은 정말 세계적인 미인답게 어딜 내놔도 그냥 공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연기적으로는 많은 그런 활약을 펼치시긴 했지만 외모로만 보면은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조각 같고 세대를 거슬러도 세월이 흘러도 그 미의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이니까 뭔가 그 너무나 공주 같은 얼굴인데 줄리아 로버츠는 반대로 여배우 같은 신비스러운 모습도 있는 반면 정말 평범한 사랑스러운 여자의 모습도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 줄리아 로버츠가 사랑스럽게 자신의 연기를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평범한 남자 윌리엄 데커와 또 세계적인 여배우 정말 살아있는 배우 안나 스콧의 만남은 어떤 사람이든 평범하든 평범하지 않든 사랑은 그 전 세계 누구에게든 똑같이 평범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영화에서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자에 대한 사랑을 이 영화 노팅힐이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도 절대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네, 오늘 영화 노팅힐, 영화 OST, 시를 영화 음악 공간 첫 곡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들을 곡은요, 이 곡 함께 할게요. 영화 킬링필드, 이미진. 영화 킬링필드 OST 이미진 존 레논의 목소리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이 영화 킬링필드는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만큼 좀 많은 전쟁의 참혹함을 여실히 전달해준 영화이기도 하죠. 실제로 킬링필드는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 그 민주 캄푸치아 정권 시기에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라는 무장단체에 저질러진 그런 대량 학살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크메르 공화국이 어떻게 보면은 세력이 약해져서 이제 그 론놀이 망명한 사이에 베트남 정쟁이 종결되고 이제 수도에 루즈가 입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화폐 제도의 폐지, 도시 주민의 강제 농촌 이중 이런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내세워서 기존의 산업시설을 모두 파괴하고 기업인, 유학생, 부유층 이런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 크레즈 루즈 내 월남파까지도 반동 분자로 몰아서 학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킬링필드로 많은 분들이 또 이때 사건들을 기억하고 또 많이 기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역사 속에 하나의 그 자리 잡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캄보디아의 그런 아픈 역사이기도 한 것처럼 모든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서는 아픔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는 그때 당시 또 시대에 따라서 표현의 관점이 달라지면서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뭐 역사라는 것이 주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역사가 그 세대에서, 그 시대에서 누가 어떤 역사학자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술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와 그 가치관이 개입이 되기 마련인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관점의 기술이든 객관적인 그 사실에 기초해서 좀 이 역사를 판단할 때, 이 역사에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 더 나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실수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역사의 아픔을 본받아서 뭔가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필요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우리의 그 역사 속에, 또 인류의 문명의 역사 속에는 많은 아픔과 또 그만한 학살들, 피와 모든 것들이 다 얼룩졌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 그런 사람들의 피와 노력, 그리고 땀, 이런 것들이 얼룩진 만큼 지금의 그 땅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과거가 있었듯이,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하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위에 있는 것이고, 산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도 역사의 산 인물인 거죠. 지구의 수억의 인구 중에 뭐 나의 존재는 미약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존재 하나로 지구의 별이 어떻게 나중에 먼 미래에 외계인이 우리 지구를 와서 정착을 할지, 아니면 우리 인간들이 다른 외계의 별에 가서 터전을 잡고 자리를 잡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금의 이 지구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킬링 필드라는 영화를 보면서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에 이 위령탑이 건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캄보디아는 가보진 않았지만 캄보디아를 여행 다녀온 그 선배들이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이 곳을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는 그때 역사들, 그리고 나와의 다른 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그냥 관광지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같은 우리의 역사의 피들이 흘러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제 친구의 말로는 캄보디아 이 위령탑을 다녀오고 나서 나무들마저 이곳의 아픈 역사를 아는 것인지,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않고 좀 나무가 이렇게 곱게 뻗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 희한하게 좀 구불거리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마저 이곳의 아픈 역사를 아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모든 땅에는 그 역사들이 같이 세월이 흘러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자연이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은 모든 것들이 다 진실하구나, 거짓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나름 해봤습니다. 네, 영화 킬링 필드 듣고 왔고요. 네, 노래 이어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네, 이 노래 함께 할까요? 네, 지금 좀 달달한 영화와 좀 울적한 영화를 이어서 들었는데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의 동심을 끼워줄 영화 OST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영화로 When You Wish Upon a Star 듣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만화 피노키오 OST When You Wish Upon a Star,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의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네, 이 When You Wish Upon a Star 노래는 가사말이 참 예쁘죠. 당신이 별에게 소원을 빌 때 당신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요.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 가사말도 그렇고요. 뭔가 우리 어렸을 때 소원 빌려고 창문 열어놓고 거기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나 달에 대고 막 소원 빌잖아요. 지금은 별이 많이 보이지 않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하늘 보면은 별이 한가득이었는데,
굉장히 요즘 친구들은 별을 많이 구경하지 못했을 것 같다. 물론 뭐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별을 그래도 좀 간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서울이나 또 수도권 도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별을 구경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는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별이나 누군가에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한번 애써 해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굉장히 어떤 것을 간절히 바랄 때나 아니면 어떤 것을 정말 절절하게 소망할 때 좀 별에 대고 소원 좀 얘기하면 좀 들어줄래? 이런 것들. 당신의 별에게 소원을 빌 때 당신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죠. 내 소원을 별한테 얘기하면 저 별이 내 소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내 소원을 정말로 들어줄까라는 그런 기대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순수함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은 뭐 정말 삶에 찌들어서 뭐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그냥 거의 너부러져서 잘 때도 많고 요즘엔 이제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책 보다가 이제 잘 때도 많고 이런데, 예전에는 그런 거 있죠. 어렸을 때 다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지나갈 때 차를 타고 막 지나가면 달이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 받는 경우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엄마 달이 날 따라와. 달이 나 너무 좋나 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는 그때 웃으시면서 그러네, 달이 널 참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달이 정말 어딜 가든 내가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달이 나를 지켜주려고 나를 따라다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가끔 창가 바라보면서 달을 보면서 혼자 어렸을 때 참 저 달을 보면서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창문 열고 달에 대고 얘기하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피노키오 월트 디즈니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참 많은 작품들을 이제 리메이크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거짓말 하면은 코가 자란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알려주는 그런 요소기도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거짓말 하면 굉장히 코가 자라는 줄 알고, 뭐 내심 엄마가 너 거짓말하면 피노키오처럼 코 자란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그런 카톡을 하다가 요즘에 뭐 성형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코 성형 이런 것들 막 코 높이고 싶다 이런 얘기 하다가 피노키오 어렸을 때 거짓말 많이 할 걸, 피노키오처럼 코가 자라게 막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말에 모두 다 갑자기 동심의 세계로 넘어가서 진짜 그때 그랬는데 그지? 말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참 우리한테 그 동심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너무나 때가 묻었기 때문에 지금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동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일까? 어렸을 때는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동심이었던 것일까? 약간 좀 지금은 그렇다면 우리는 때가 묻은 어른인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는 어떤 동심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노래 한 곡 이어서 바로 들을까요? 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네, 이 곡 함께 하겠습니다.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네. Love is all around 듣겠습니다. 네. 영화, 네.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OST, Love is all around. 왜? 그룹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그렇고요. 이 영화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인생의 희노애락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죠.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러브 액츄얼리의 OST 아니야? 라고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러브 액츄얼리 나오기 전 이 영화에서 먼저 OST로 많은 인기를 누린 곡이기도 했었죠. 이 영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휴그랜트 영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영화 여기서도 휴그랜트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의 모습과 또 너무나도 흡사하지만 지금은 약간 세월의 연륜이 담겨있는 느낌이라면 이때 너무나 풋풋했던 모습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저도 본지 꽤 됐어요. 한 대학교 때였나? 고등학생 때였나? 네, 좀 많이 오래됐는데 이때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게 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우연히 휴그랜트의 그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이 영화가 좀 휴그랜트의 인생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뭔가 결혼이라는 것과 그리고 장래라는 것, 사람의 기쁨, 누군가 한 생명의 태어남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서로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시작부터 한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죽는 장래까지 다루는 약간 인생의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영화를 좀 유쾌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론 같은 거는 좀 이런 원의미는 그렇게 좀 유쾌하지만은 않은, 인생이라는 뭔가 심오한 이런 것들을 담은 듯한 느낌인데 너무나도 영국식만의 그런 유머스러움과 코믹한, 풍경을 이제 보여준 거니까 굉장히 그것이 로맨틱 코미디로서 전달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들이 여기 다들 대거 출연했는데 당시 정말 이목을 끌었던 미스터 빈이 주례를 서는 신부로 나오기도 하고 참 많은 그런 유쾌함과 인생의 슬픔, 희노애락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나왔던 그 시가 있는데요. 네, W.H. 오든의 망제라는 시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그런 이 시 의미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평론하는 것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어떤 순간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누군가로부터 끝을 맺을 때 그게 누군가로부터인지 아니면 나 자신으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꼭 결혼을 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꼭 또 죽어야만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영화에서 많이 좀 유쾌하게 달아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결혼은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런 영화를, 나온 것도 있고요. 또, 결혼이란 것이, 인생을 또 한 번 시작하는 제2의 정성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또, 우리의 그 제2 정성기를 너무나 로망적인, 그리고 현실과 좀 다른, 이렇게 꿈을 꾸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그 꿈꾸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의 그 인생에 있어서 뭔가 하나의 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혼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무슨 큰 이슈, 큰 사건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한 번씩, 한 번 이상, 또 아니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드려야 하는 하나의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것들을 영화에서는 좀 유쾌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유머러스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유머 있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이 영화는 많은 분들한테 사랑이 된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이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즈의 마법사의 OST입니다. Over the Rainbow. 네. 오즈의 마법사 OST 오버 더 레인보우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시대를 뛰어넘어 누구나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지금까지도 명곡으로 사랑받고 있는 곡이기도 하죠. 지금 저의 감기가 계속 안 낫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코맹맹이 소리를 듣고 계신데 이 오버 더 레인보우 노래 약간 들으면 코맹맹이 소리 같지 않나요? 네. 저는 이 곡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뭔가 막혀 있는데 아름다운 느낌이 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전에 노래를 듣다 보면 혼자 이제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저만의 그 생각이 막 펼쳐지는데, 굉장히, 어, 지금 내가 노래를 부르면 아마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혼자 착각을 다들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저런 노래 부를 수 있는 거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어쨌든 이 오버 더 레인보우 오즈의 마법사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방금 듣고 왔는데 이 곡은 또 우리 그 굉장히 오즈의 세계로 넘어가게 될 그 동심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오버 더 레인보우 노래처럼 뭔가 무지개를 넘어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상상으로 이 노래랑 이 영화가 굉장히 어울려지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곡은 미국산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이 그 원작자였던 프랭크 바운이 직접 대본이랑 가사를 써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또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 가족 뮤지컬의 기반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가 뮤지컬의 시초가 되면서 이 오버 더 레인보우가 뮤지컬 작품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또 불려지게 되기도 한 노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이 주는 그런 느낌이 뭔가 푸른 하늘 그리고 저 너머의 동심의 세계 이런 것들이 주는 느낌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내 이름은 김삼순 드라마에서 그 현빈 씨가 이 오버 더 레인보우를 피아노로 쳤었죠. 그때 그냥 그때 당시에 그 드라마 안에서 현빈 씨의 그 피아노 연주에 그 오버 더 레인보우가 너무나 잘 어울리면서 이 곡이 또 이렇게 드라마에서 이런 로맨틱한 부분으로 쓰여지니까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화 속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오버 더 레인보우가 OST로 자리 잡는 경우들이 많은 그 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노래가 주는 감성적인 영향들이 좀 무궁무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죠. 저는 이 오즈의 마법사가 죄송합니다. 최근에 그때 영국 뮤지컬의 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에 의해서 이렇게 재탄생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뭐 제가 영국에 갈 수는 없으니까 또 그 공연에 올라왔던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불법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봤는데 기존 영화 버전 음악 말고도 좀 새롭게 음악들을 많이 이렇게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울릴까 싶었는데도 지금만의 새로운 그런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재탄생시킨 걸 보니까 굉장히 세대가 지나도 어쨌든 그 노래들이 뭐 어떻든 이 오버 더 레인보우만큼 이 오즈의 마법사에 어울리는 곡은 없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뭐 아직까지는 내한이나 뭐 이런 공연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뭐 곧 들어오겠죠. 그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버 더 레인보우 곡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한 곡 더 들을까요? 네, 이 곡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인어공주 OST죠. 네. 이 곡 말고요. 이 곡 들을까요? 네, 겨울왕국의 OST였기도 했는데요. 러브 이즈 온 오픈 도어 듣겠습니다. 영화 속 그 이야기 주께서는 한쪽 문을 닫을 때 다른 창문을 열어놓는다. 고통은 새로운 기회에 문을 여는 열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한 구절입니다.